자, 반갑습니다. 저 윌리엄이고요. 오늘은 2020년 고1 6월 모의고사 분석 및 해설 제4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빈칸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비교적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ently, I was with a client who had spent almost 5 hours with me 까지요. 네, 최근에 나는 뭐 했냐면은 바로 있었다가 되겠죠. 여기서 이 비동사는 뭐 이다 뜻보다는 있다가 맞겠죠. 다시 말하면 이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함께 나왔을 때는 이때의 비동사는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있었는데, 근데 누구와 있었냐면 with 전치사죠. 네. 바로 a client, 어떤 고객 한 명과 함께 있었죠. 나는 최근에 어떤 고객 한 명과 있었답니다. 근데 이 고객은, 자 여기서 who가 나왔고, 주격 관계 대명사죠. 주어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client를 꾸민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해석은요. 동사 했던 안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had pp, 자 여기서 지금 과거 완료가 나왔다는 거 좀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더 전에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그래서 했었다, 더 전에 그랬다. 그래서 썼다가 됐는데 여기서 이 spend의 그 pp형이라는 거 좀 챙겨가 주시면 되는데, 바로 썼다. 근데 뭘 썼냐면은 거의 5 hours, 몇 시간입니까? 그쵸. 거의 5시간을 더 전부터 써왔던 고객과 함께 있었다가 되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was는 과거형인데, 여기서 그 과거형 이전에 더 전에 5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 나와 함께 5시간을 그렇게 소비했던 그 고객과 나는 쭉 5시간 동안이나 있었다가 되겠죠. with me, 누구와 합니까? 그쵸. 나와가 되겠죠. 나와 함께 한 5시간 정도, 거의 5시간 정도를 함께 썼던 어떤 고객과 나는 함께 있게 되었는데 정도의 뜻인데, 일단 뉘앙스가 뭐냐면 고객 한 명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as we were partying for the evening 정도가 되는데, as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뭐뭐 할 때. 여기서는 얘가 접속사입니다. We were parting. 여기서 part라는 것은 헤어지다, 작별하다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안 되니까는 5시간 뒤에는 우리가 작별을 했겠죠. 그래서 작별을 하고 있을 때 정도가 됩니다. BING 진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별을 하고 있을 때 for the evening, 한 저녁쯤에나 되겠죠. 저녁을 위해서. 네, 저녁 이제 식사를 또 해야 되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저녁 식사를 위해서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때쯤에 we reflected on, 우리는 뭐 했냐면은 반성을 했다가 됩니다. 반성을 했다. 자 여기서 reflect on 목적어라고 얘기하면은 목적어에 대해 반성하다. 근데 이 반성하다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다가 아니고 과거를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다 정도로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보았는데 근데 무엇을 돌이켜 보았냐면 what we had covered that day요. 그쵸? 바로 겉이 되겠죠. 자, 왓절이 나왔으니까 이때 왓절은 우리가 겉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왓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 미완성절이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가 지금 나왔고 여기 지금 커버가 나왔는데 이 커버가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지금 목적어가 그쵸? 없습니다. 다시요. 여기 나와 있는 이 that day는 뭐냐면 바로 그날 정도로 해석하시는 바로 수식어입니다. 부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목적어 없다, 즉 미완성절이라는 거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전부터 covered, 다루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cover는 굉장히 뜻이 많긴 한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 다루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쯤에 우리는 뭐 해봤냐면은 우리가 지금껏 뭘 해왔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시요. 우리는 조금 더 돌이켜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우리가 그날 하루 종일,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 5시간 동안 떠든 그날 하루 종일 무엇을 다루었는가, 우리가 더 전부터 다루어왔던 것들을 뭐 해봤냐면 바로 반성을 해보았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오는 전치사고, 이 전치사에 해당하는 그 목적어가 바로 이 왓절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문법적 요소는 바로 had pp, 즉 과거 완료가 나온다는 거 좀 챙겨와 주시면 됩니다. 과거 완료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 시점이 되는 과거형이 이렇게 같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33번 지문에서는 과거 완료형을 여러분 좀 유심히 봐주셔야겠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5시간 동안 떠들고 나서 헤어질 때쯤에 우리가 이 5시간 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그것을 좀 돌이켜 보았다가 되겠죠. 다음에요. Even though our conversation was very cordial 이 되겠죠. 자, 여기서 even though가 나왔는데 이 even though는 두 단어짜리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화 자체가 was 뭐뭐였는데 매우 어땠답니까? 예, 여기서 cordial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적어드렸는데 오해가 있는 협력적인. 그러니까 이 같이 있었던 그 5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둘 다.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요. 우리가 나누었던 그 대화가 conversation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5시간 동안 나누었던 그 대화가 매우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점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뭐 서로서로에게 반응도 잘해주고 리액션도 잘해주고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I noticed 난 뭐 했습니까? 그쵸? 알아차렸죠. 근데 무엇을 알아차렸냐면 여기서 이 대신 접속사 바로 무엇을 알아차렸냐면은 my client 누구예요? 나의 고객이 was holding 바로 쥐고 있었답니다. 잡고 있었답니다. 놓고 있었답니다. 홀드는 뭐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뭐 놓고 있다, 잡고 있다. 근데 바로 무엇을 잡고 있냐면은 one leg 다리 한쪽을 잡고 있죠. 여기서 손으로 잡고 있는다기보다는 다리를 그대로 놓고 있었다가 됩니다. 근데 at 어디 쪽으로 하냐면 여기서 at a right angle은 우리가 right angle 자체가 직각이에요. 그래서 직각으로 다리 한쪽을 놓고 있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어디에 견주어서 직각인 거냐면 바로 to his body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의 몸 쪽으로 직각으로 놓고 있었다가 됩니다. 됐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각으로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편안한 상황이야. 편안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몸에 어떤 텐션, 긴장감이 좀 없겠지. 맞아요? 예, 몸에 긴장감이 없으면서 말 그 자체로 편안한 상황이니까 좀 풀어져 있거나 뭐 다리를 꼬고 있던지 좀 편안한 자세로 있어야지 좀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웠다면 편안했다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기 여기 있는 이 내 고객은 뭔가 긴장된 듯한 느낌을 딱 줬다는 것이죠. 다시요. 그의 몸 쪽으로 뭐냐면 다리를 직각으로 딱 긴장한 상태로 있었다는 느낌이잖아 지금. 다리 형측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 이거예요. 되셨죠? 다시 나와 어떤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좀 긴장이 풀린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직각, 몸쪽으로 다리를 직각으로 세우고 있었으니까 좀 긴장한 상태가 아닌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눈치껏 그쵸.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바로 캐치를 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콤마 찍고 지금 ing 나왔습니다. 콤마 찍고 ing니까 분사구문이겠죠. 네, 분사구문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정도로 한다면 여기서 이 seemingly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사가 뒤따르는 그 분사구문을 꾸미고 있어요. seemingly 뭡니까? 겉보기에 명백히도 외관상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명백히도 원하면서 누가 원하는 겁니까? 그쵸? 나의 고객이 원하게 되겠죠. 내 고객이 원하면서 근데 뭐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to take off 내 고객이 지금 약간 긴장한 걸 보아하니까 지금 뭔가 좀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좀 가봐야 되구나. 여기서 이 take off라는 것은 떠나다 정도의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 고객은 그의 다리 한쪽을 직각으로 그의 몸 쪽으로 지금 딱 고추 세우고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그것이 무엇 하는 것처럼 보였냐면 바로 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근데 뭐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지금 빨리 떠나기를 원한답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다음에 on its own이 나왔죠? on its own은 뜻이 뭐냐면은 스스로 뜻입니다. 스스로 뭐 자력으로 이 정도가 되겠죠. 뭐 여기서 이제 자력으로라고 얘기를 한다면 빨리 황급히 자기 스스로 가보려고 한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요. 여기 한 번 더 빨리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비록 우리의 대화는 매우 유익했고 서로 상호 협력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곧잘 알아차렸는데 내 고객이 뭔가 긴장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난 알아차렸고 그것은 겉보기에 그 자체가 빨리 지금 스스로 떠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되겠죠. 느낌 오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앞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바디랭귀지. 느낌 오셨죠? 그러니까 몸은 무의식적으로나마 진심을 표출한다가 되겠죠. 맞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눈동자가 뭐 흔들린다든지 뭐 그런 진짜 솔직하게 숨기지 못할 어떤 그 표현들이 몸짓에서 무의식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at that point,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나는 센스가 있지, 나는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더 잡아두면 안 되겠죠. I said, 나는 뭐 했답니까? 말을 했답니다. 뭐 여기서 이 say를 타동사로 봐주시고 그에 대한 이 말표시, 말머리표가 쭉 있는 이 부분 자체를 뭐 목적으로 좀 취급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You really do. 여기서 you, 당신이 정말로 여기서 do라는 것은 강조해 둡니다. 강조해 do.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매우 뭡니까? have to. 해야 합니다. 해야 하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 leave, 바로 떠나야 하군요. 라고요. now, 지금 현재. 당신 정말로 지금 가봐야 되는 거네요. 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했죠. 다시 한 번 더. 나는 그 시점에서 말을 했는데 당신 정말로 매우도 지금 그쵸. 급박하게도 떠나야만 하군요. Don't you? 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don't you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외우시면 됩니다. Don't you?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he admitted. 그는 인정했죠. 근데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yes. 맞습니다. 저 빨리 떠나야 돼요. 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얘기를 하겠죠. I'm so sorry. 제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빨리 떠나야 하는 제가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그가 얘기를 했겠죠. 됐죠? 다음에요. I didn't want. 나는 뭐 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라고 그가 얘기를 한 거냐면은 저는 원치 않았어요. To be rude. 좀 싸가지 없어 보이거나 그쵸? 버릇없어 보이기를 원치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막 대화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떠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할 수 있겠죠. 뭐지? 나랑 하는 대화가 마음에 안 들었나? 갑자기 왜 이렇게 한급히 떠나려고 하지? 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손님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지금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은 그가 이 상대방이 나를 좀 당황스럽게 나를 좀 버릇없이 생각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는요. 싸가지 없어 보이기를. 그래서 버릇없어 보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있잖아. 버릇없어 보이는 걸 원치는 않았는데 나는 지금 have to call. 자, 여기서 call이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전화하다, 부르다, 요구하다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요. 들르다, 찾아가다 정도의 뜻입니다. 어디를 가봐야 되는데. 런던에 좀 가봐야 된다고요. 됐죠? 우리가 대화를 나도 좀 나누고 싶긴 한데 급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런던에 좀 가봐야 된답니다. 동시에 I only have. 나는 지금 오직 5 minutes.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시간 5분밖에 안 남았고 5분 뒤에는 정말로 가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 전에 우리가 한 주제를 한번 잡아보자고. 뭐였습니까? 그쵸? 몸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지 않습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Here was a case. 여기에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a case. 어떤 경우 하나가 있었죠. 자, 우리가 이거는 흔히 잘 알고 있어요. There, 비주어. 즉 존재문형이라는 그 구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there, 유도부사 이 there 대신에 우리가 here를 쓰기도 한다. 이 정도로 좀 챙겨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서 이 where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관계부사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여기서 where 나왔죠. where가 나오고 나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where절은요. 관계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뒤따라서 완성절이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읽겠죠?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 그게 뭡니까? My client. 바로 내 고객의 language. 바로 언어와 most of his. 대부분의. 잘 보세요. 대부분의 그의 body. 그의 몸짓 자체가 이 전체가 지금 주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동사 나와야겠죠? revealed. 바로 밝혔다가 되는데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뒤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목적어 나와야겠죠. 그런데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 nothing but이 있는데 이 nothing but은요. 이 정도로 외울게요. 단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단지. 됐죠? 단지 B. 자, 여기서 다시요. revealed가 타동사니까 이에 해당하는 목적어 전체가 여기 쭉 나왔죠. 됐습니까? 그럼 단지 긍정적인 느낌이 되겠죠. 되셨어? 다시. 내 고객의 언어. 내 고객이 나와 계속 나누었던 그 대화. 다시 말해서 그 언어 자체는 그리고 또 뭡니까? 대부분의 다리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떤 그의 몸짓 자체는 밝히고 있었죠. 근데 뭘 밝히고 있었냐면은 단지 긍정적인 느낌만을 밝히고 있었잖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다시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느낌만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대부분의 행동들은 뭘 제외하고 다리만을 제외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랬던 어떤 경우가 있다가 되겠죠. 다시요. 최종 해석 꼼꼼히 좀 해드릴게. 내 고객의 언어와 내 고객의 말과 대부분의 그의 어떤 바디,
몸 자체는 단지 긍정적인 느낌만을 겉보기에는 밝히고 있었던 어떤 경우가 있었죠, 지금. 됐어요? 예. 98% 다리를 제외하고 거의 99% 나머지 행동들은 나와 대화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야. 되셨어? 그런데 뭡니까? However, 하지만, 되셨죠? 하지만 그의 다리 하나, 그의 다리는요, were, 있었지. 뭐하고 있었답니까? 일종의 그것은? 그쵸? 자, 정답은 뭐예요? 떠나고 싶다라는 것의 어떤 표시였다, 신호였다, 이지 않습니까? 되셨어? 다시. 그럼 여기서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겠죠? 되셨어? 그럼 앞에 거 이것들 다 뭔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계속 표출하고 있었고 나타내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거짓이겠죠. 다분히 사회적 예절이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식이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일종의 신호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가장 솔직한 일종의 커뮤니케이터가 되겠죠. 자, 커뮤니케이션은 뭔지 아시죠? 의사소통이라 배우는데 여기서 OR이 딱 붙어있으니까 커뮤니케이터, 전달하는 것 정도. 그래서 의사소통, 어떤 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었다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좀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day, 여기서 이 day라는 것은 뭡니까? 그의 뭐 어떤 다리가 되겠죠? 그죠? 그의 다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명확히도 told, 말해 주었다가 됩니다. 자, 다시 여기서 하나만 좀 더 꼼꼼히 챙겨볼게요. 우리가 이 foot이라는 거 알죠? 예, foot은 단수입니다. 이것의 복수형은 fit입니다. fit.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의 다리들이 복수죠. 그것들이 확실히 말해 주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거 연어 하나 상황 체크해 볼게요. tell 간접 목적어 대절입니다. tell 간접 목적어 대절이요. 쭉 가서 여기까지 대절입니다. 되었습니까? 예, 대절인데 다시요. 이 대시 나오니까 최종 해석을 한번 해드리면 간접 목적어에게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말해주다 정도의 뜻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대시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따라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어, 동사 어디 있습니까? 주어, 동사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거 뭡니까? as much as. 우선은 이 as much as는 일단 원급이에요. 원급. 이 정도로만 일단 챙겨갈게요. 원급. 자, 원급이라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as는 우리가 그만큼이라고 읽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뒤따르는 as는 만큼이라고 읽는데, 이따 이 뒤따르는 as는 일종의 뭐로 여겨주시면 되냐면 접속사로 정도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따라서 뭐가 나올 거냐면 바로 주어, 동사가 연이어 나오겠죠. 느낌 오셨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만큼 그만큼 많이, 여기서 이 마치는 많이라고 해석하는 부사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가 머무르기를 원했던 만큼 그만큼 많이. 됐죠? 그가 머무르기를 원했던, 나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만큼 그만큼 많이, 바로 그의 다리는 나에게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duty, 뭡니까? 여기서 duty라는 건 의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에 있어서 의무는 뭐였습니까? 런던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죠.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해야 할 일이 was calling. 자, 여기서 was calling 했을 때 이 call 뜻은 뭐냐면 부르다, 요구하다입니다. 약간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직역 그대로 이해하시는 버릇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최종해서 한번 해볼게요. 결국 그의 솔직한 그의 다리는 명확히도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죠. 바로 말해주었는데 무엇을 말해주었냐면 바로 that 이하의 사실. 그의 의무 자체가 뭐하고 있다. 그 자신을 그에게 막 부르고 있고 요구하고 있죠. 빨리 좀 오라고. 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에게 말했죠. 되었습니까? 다음에 여기서 그가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만큼 그만큼 많이, 결국 그의 의무 자체도 계속 그에게 요구하고 있었고 빨리 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느낌 오셨죠? 여기 이 대세에 해당하는 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동사가. 됐죠? 여기 있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꼭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이 대화를 즐기고 싶은 것 그만큼 많이 그의 의무, 그가 해야 될 일들도 계속 그에게 요구를 하고 있었다의 뜻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떤 솔직한 단서들, 그죠? 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딱 시계를 보는 순간 아, 이 사람 급하구나 생각이 좀 드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막 웃고 있지만은 굉장히 급한 그런 사람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주제 한번 요약을 해보자 이겁니다. 뭐였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 구태에 썸을 좀 붙여드렸거든요. 되셨어요? 다시요.
달이 제외하고 다른 몸짓들은 뭔가 긍정적인 대화를 계속 나누고 싶은 어떤 그 메시지들을, 신호들을 더 전달했지 않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모든 바디랭귀지가 아니고 뭡니까? 몇 가지의, 그쵸? 몇 가지의 바디랭귀지. 여기서는 다리가 되겠죠? 예, 이 문맥상에서는 다리가 되는데 그 다리가 바로 커뮤니케이트, 뭐였습니까?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전달을 하고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전달을 하죠. 느낌 오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이제 주어가 된다.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he's fit이 되겠죠? he's fit. 그의 다리가 바로 정직하게 얘기를 하더라, 말하더라 정도로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질문인데 지금껏 했던, 저와 함께 분석을 했던 질문 중에서 이 34번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거 좀 챙겨와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셔도 그럴만하다. 그래서 34번은 아마 틀려오셨어도 저는 나름의 좀 이해가 됩니다.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내용 정리를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되었습니까?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students may think they know the material even when they don't is that they mistake familiarity for understanding.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배경식을 좀 깔아드릴게요. 저랑 여러분들 막 시험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내신 시험 대비를 할 때 거기에 제가 뭐 교과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문들 다 다뤄드리죠. 맞습니까? 1부터 100까지를 싹 다 다뤄드리지 않습니까? 맞나요? 네, 다뤄드리는데 여러분 뭐 성적이 좋지 못할 수가 있죠. 느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1부터 100까지를 다 알려드렸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다 이해했어. 그 1부터 100까지 사항을 다 이해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했는데 결국 성적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나는 강사 입장에서 나는 여러분들께 100% 알려드렸고 여러분들도 100%다 이해를 했어. 근데 시험에서는 결코 성적이 좋지 못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알겠죠? 나도 이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거. 되었습니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main reasons. 그러니까 한 가지인데 뭐뭐 중에서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중에서? The main reasons. 주요한 이유들이 되겠죠. 주된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 근데 어떤 이유들이냐? 자, 여기서 이 that은요. 접속사가 아니고 관계부사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관계부사. 뭐 대신 쓴 거냐면은 원래는 여기다가 y를 적으셔도 되는데 y 대신에 that을 적었다. 이렇게 좀 여겨주시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주된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인데 제가 금방 관계부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뒤따라서는 아까 앞서 있는 where와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완성절이 나와야겠죠? 해석은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라고 해석을 하겠죠? 근데 어떤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인데 근데 어떤 이유들이냐? 바로 학생들. 예, 주어가 나왔고 동사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 되었습니까? 이때 여기서 이 that을 편의상 제가 관계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1번, 1번, 1번 이렇게 좀 마킹을 좀 해드릴게요. 이 관계사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는 students와 think가 된다라는 거.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뒤따라서 또 뭐가 나왔냐면 잘 보세요. 주어 이, 동사 이가 또 나왔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지금 생략된 한 단어, think 뒤에 생략된 한 단어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바로 접속사 that이 된다라는 거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다시 think라는 건 타동사인데 뒤따라서 목적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따라서 지금 주어 동사가 연이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that이 생략됐구나. 이렇게 좀 여겨주셔야 된다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해석은요. 학생들이 자기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유들 중에 하나. 되셨어? 근데 무엇을 아는 거냐면은 여기서 어떤 메테리얼 나왔는데 자, 메테리얼 뭐냐면은 우리로 따질 것 같으면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전 내용입니다. 모든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이요. 그래서 원래 메테리얼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자료 정도의 뜻이거든요. 네, 제가 안 적어놨는데 예, 자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료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뭡니까?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주된 이유들 중에서 하나. 주된 이유들 중에서 하나. 근데 어떤 이유들이냐면은 학생들이 아마도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 day부터 material까지가 think라는 그 타동사의 목적어인 거 챙겨와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들 자신 자체가 나는 이미 뭐냐면은 시험법이 다 다뤘거든. 그래서 뭡니까? 그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나는 알고 있어라고 학생들이 생각한다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어는 이게 특히나 심해.
특히나 심하다고.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지문들을 막 학습해 나가잖아요. 지금껏 우리는 지금 34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33번까지 34번 말고 33번까지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은 아는 지문이야. 내용 다 이해했는걸. 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맞출 자신 있어요? 33번까지를 다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 100이면 100. 여러분들 그거 착각인 거 알죠? 그죠?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것,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잖아.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 그렇게 착각을 하는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되셨죠? 자, 여기서 이 원이 주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 찾아야 되는데 또 even when이 나왔어요. 일단 여기서 콤마 사이에 있는 이 어구는 일단 생략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 여기서 이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는 is 여기 나왔습니다. 되었습니까? 됐죠? 다음에 여기서 even when 한번 처리를 해볼게. even when이라는 것은 역시나 접속사 덩어리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they don't 주어 동사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근데 뭐 할 때에도 they don't 그들이 모를 때에도. 자, 여기서 이 돈 다음에 생략된 한 단어 뭐냐면 know입니다.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었어요. 여기까지 딱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심지어 그들이 모를 때에도. 느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르고 있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도 마치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되셨습니까? 다시 자 최종에서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복잡하게 절과 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들 중에서 하나. 근데 어떤 이유들이냐면은 학생들이 아마도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 근데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바로 그들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바로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 비록 심지어 뭐 할 때에도, 그들이 모를 때에도, 지가 모르고 있는데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는, 됐죠? 주된 이유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바로 is that, 바로 that 이하 이더라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요. 여기 또 뭐가 나왔습니까? 접속사 또 나왔습니다. 됐죠? 자, 다시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따라서는 뭐가 나와야 될 거냐면 쭉 가서 주격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대절 전체가 싹 다 주격보입니다. 됐죠? 금방 제가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뒤따라서는 그쵸, 주어 동사가 또 나와야겠죠. 이렇게요. 됐죠?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바로 그 학생들이 mistake, 오해한다는 것이다. 실수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데, 자, 여기서 mistake 목적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연어사항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mistake A for B입니다. A를 B로 오해하다. A를 B로 오해하다. A를 B로 오해하다. A 뭡니까? familiarity. 뭐예요? 친숙함, 익숙함. 바로 익숙함이라는 것 자체를 무엇으로? 이해한 거야. 이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오해하는 것이더라가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쭉 형광펜을 쳐놨잖아. 이 말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최종 해석 한번 더 해보고 해설을 좀 해드릴게. 중에서 하나. 주된 이유들 중에서 하나.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마치 그 어떤 내용을 모두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 심지어 그들 자신이 실제로는 모르고 있을 때에도. 그 이유들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바로 that 이 아이더라. 뭐 때문인데, 뭐 때문이냐면은 그들이 오해하고 바로 착각하기 때문이라. 바로 무엇을요? 마치 친숙한 것 자체를 나는 이해를 다 했다고 바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은 바로 그쵸, 오해를 하기 때문이더라. 그러한 것이다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지금 이 필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익숙함이랑 여러분 익숙함이랑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해 같은 거게 다른 거게? 다른 거야. 여러분 익숙한 것이랑 이해한 것이랑은 다르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여기 지금 1페이지부터 쭉 가서 100페이지까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뭡니까? 추론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100페이지에 추론이 있는 걸 알아. 다시 100페이지는 뭐가 적혀있어? 추론이 있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동그라미 딱 쳐놨다고. 됐죠? 자, 다시 가렸습니다. 100페이지에 뭐가 있었습니까? 추론이 있었죠. 추론이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익숙함이 생긴다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다시요. 여러분 추론이라는 단어가 뭔지 이해하고 계세요? 모르죠? 정확히 설명 못 하잖아. 생각하는 건가? 할 거 아닙니까? 다시.
추론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 그냥 단순히 100페이지에 뭐가 있다. 추론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되셨죠? 다시 100페이지를 딱 들춰보면 여러분들 이 추론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야. 근데 추론이라는 글자가 익숙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추론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약간 어려운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봐봐.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겁나 익숙한 어구죠? 이 말 자체가 지금 익숙하잖아. 맞지? 근데 이것이 익숙함인지 여러분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니까? 금방 내가 얘기했던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 익숙함이라고요. 근데 그 익숙함을 갖다가 여러분들 수동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라고는 볼 수 없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익숙하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되셨죠?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지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다뤄주고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10일 뒤에 이 지문을 또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은 굉장히 익숙할 거야. 되셨어?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 익숙함이 다 안다를 전제하지 않으니까 다 이해하고 있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강의 동물입니다. 다 까먹어요. 이해되셨어요? 됐죠? 자, 다시 여기서 지금 요약을 하자면 마치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되셨어? 근데 익숙한 것은 무엇과 다르다. 그치? 이해한 것과는 완전 다른 문제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되셨습니까?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Here is how it works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how는요. 자, 봐봐. how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방법이라고.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잡아드립니다. how가 두 가지 해석이 있어. 몇 가지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어떻게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겠고.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어울리는 거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방법 정도로 해석을 해드릴게. 되었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 how부터 어디까지? works까지가 여기서 주어가 됩니다. 앞에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there be you, here be you. 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존재문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how부터 works까지를 주어 취급해 주시고 바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해석은요. 여기서 이 how는 일종의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인 셈이에요. 관계사거든요. 관계부사 이렇게 하는데 관계부사는 접속사인 셈이니까 뒤따라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되었습니까? 해석은 바로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 이 전체가 주어야. 주어 1입니다. 이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는 is예요. 있다. 되셨죠? 바로 여기에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뭡니까? 마치 모르지만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있다. 즉 친숙함이 바로 이해한 것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그 방식들이 있다가 됩니다. 되셨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것 자체를 바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 방법이나 과정을 설명을 해주겠다고.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바로 여기에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있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도록 되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있다고. 그 과정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할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익숙함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나. 되셨죠? 한번 진행해 볼게요. You read. 당신은 뭐 한다? 당신은 바로 읽고 있는데, 당신은 읽는데 바로 챕터. 바로 그 챕터를 한 번 읽겠죠. 여기서는 예시를 좀 들려드릴 것은 34번 지문을 읽는답니다. 한 번 읽죠. 그때는 꼼꼼히 읽겠지. 되었어요? 뭐 꼼꼼히 읽든 훑어보든 어찌됐든 읽겠죠. 읽었을 때 아마도 perhaps, 아마도 콤마 찍고 역시나 ing 나왔습니다. 봐봐, 이 말도 되게 익숙한 말이야. 콤마 찍고 ing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콤마 찍고 ing 뭔데요? 분사구문.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는데 콤마 찍고 ing 다분히 익숙함에 의해서 아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한다고요. 되었어요?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한 게 아니고 아 익숙함에 정말로 자동 반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여기나 뭐 위 뭐 요 오금 이런 딱 치면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자동 반사예요. 그냥 이거는 익숙함이라고요. 습관이지. 동명사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 굉장히 습관적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건 정말로 동명사를 이해한 걸까? 현재 분사를 이해한 걸까? 분사 구문을 이해한 걸까? 따져보면 아니라는 거야.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아마도 highlighting. 자, 여기서 highlight는 뜻이 뭐냐면은 강조하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지금 형광펜칠을 하죠. 형광펜칠. 이렇게 형광펜칠을 했을 때 이것도 역시나 뭘 하는 거냐면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콤마 찍고 ing니까 강조하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as. 여기서는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면서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동사 취급을 좀 해드릴게. as 뭐뭐 할 때, 뭐 할 때요? 바로 당신, 여기서 접속사. 당신이 진행할 때, 당신이 읽을 때가 되겠죠. 읽어 내려갈 때. 이 정도의 해석이 좀 괜찮겠네요. 자, 총해서 다시 해볼게요. 당신은 그 챕터를 한 번 정도 읽는다. 근데 뭐 하면서? 예, 중요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거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읽는다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그럼 봐봐. 전체 글들이 쭉쭉쭉 있어. 있을 때 이 전체 글들 모두에다가 우리가 형광 펜칠을 하지 않겠죠.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뚝뚝뚝 끊어갖고 형광 펜칠 쭉쭉쭉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어갈 감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갈 때. 그죠?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합니까? 그런 다음에 then later 그 뒤에 그 이후로 우리는 you read 당신 뭐 합니까? 당신은 그 챕터를 읽죠. 읽는데 again 다시 한 번 더 읽긴 하는데 여러분 진짜 어떻게 읽냐면은 강조한 부분만 봐. 이해되셨어?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이해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 지금 문제들이 쫙 있잖아.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아까 그 동그라미 쳐놨던 이 부분만 본다고 눈을 뚝뚝뚝 내려간다고요. 이해되셨어? again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읽는데 아마도 뭐 하면서 focusing on 역시나 콤마 찍고 ing니까 분사구문 아마도 집중하면서 focus on이 어디에 집중하다야. 근데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The highlighted material 뭡니까? 예, 강조된 형광펜 칠이 된 material 바로 그 어떤 내용에만 집중을 하면서 되었어. 자 여기서 highlighted는 pp로서 뒤따라 있는 어떤 이 명사 material을 꾸밉니다. 그래서 강조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강조된 어떤 내용에 집중하면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전체의 내용을 다 보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그쵸? 강조된 그 일부만 뜩뜩뜩 듬성듬성 본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As you read it over 당신이 뭐 할 때요? 예, 뭐뭐 할 때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다 읽었을 때 내지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읽었을 때 되었죠? 바로 그것을 읽기를 다 끝냈을 때라고 할게요. 끝냈을 때, 그것 읽기를 다 끝냈을 때, 그 챕터를 다 읽었을 때 되었습니까? 이때 as는 역시나 접속사. 그랬을 때 the material, 뭐는요? 그 내용 자체는 바로 친숙해지더라 이거죠. 왜? 두 번, 세 번 읽었으니까 친숙함이 있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되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단어 있잖아. 단어 외울 때 우선은 익숙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익숙해진 것만 있어갖고는 그것은 학습의 완성을 볼 수 없지. 외워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외워야 되는 어떤 그 긴 시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익숙함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되었어? 근데 여기서 어찌되었든 그 내용 자체가 두 번, 세 번 보니까 익숙해지긴 했어. Because 왜냐하면은 당신은 뭐 하기 때문에? 예,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 여기서 because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것을 기억하죠. From before 언제부터? 예, 그 전으로부터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전이라는 건 뭡니까? 두 번, 세 번 읽은 것. 됐죠? 세 번째 순간에는 두 번 읽은 것. 그것으로부터 기억을 하잖아. 그 전 횟수로부터 당신은 그 내용 자체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됐어. 예. And 그리고 또 뭡니까? This familiarity 뭐는요? 이러한 친숙함이 might read 뭐 할 거다? 아마도 이끌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챙겨가시면 됩니다. lead 목적어 to 동사원형, lead 목적어 to 동사원형. 이것도 되게 익숙하지? 해석은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이거 안 적어두면 모를 거잖아. 되었어? 해석은요. 목적어이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이끌다. 어떻게 해요? 목적어 뭡니까? 당신이 to think 뭐라도록 그치? 생각하도록 이끈다 이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거냐면 바로 오케이 맞아 I know that 나는 이제 그거 알아 라고요. 그거 알아 이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거만한가 그게. 맞아요. 저도 지금 지문을 읽잖아. 나도 지문을 읽어가잖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한 나도 지문을 읽어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모를까. 그리고 나도 어떻게 읽는 거냐면 굉장히 꼼꼼하게 읽죠. 한 단어 한 단어 다 안 버리잖아.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팁인데 공부 팁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나. 맞아요. 여기서 이 영어 공부는 뭐 회화 말고 학교 성적, 학교 내신 성적을 내가 영어 내신 성적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이 34번 지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첫 번째 우리의 1회독이라고 부르죠. 예, 지금 1회독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읽죠. 맞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2회독, 3회독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과 같은 강도로 읽으셔야 돼.
되셨어? 그냥 듬성듬성 여러분들 뭐 기억나는 부분들만 쭉쭉쭉 읽어갈 게 아니고 처음에 읽은 것과 동일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영어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빨리 늡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되셨어?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안 좋은 예시잖아. 친숙함은 있다니까. 익숙함은 있다고. 그거 갖고 못 맞춘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회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 3회독 할 때도 4회독, 5회독 할 때도 어떻게 읽으라고요? 동일한 텐션, 동일한 어떤 긴장감을 갖고서 꼼꼼하게 다 읽으셔야 된다고. 전체를 다 보셔야 된다고. 맞아요. 왜요? 친숙함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니까. 느낌 오셨죠? 이 지문은 뭐 군데군데 읽어보니까 다 아는 지문인데 하고 넘어가는 순간 못 맞추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마치 친숙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케이, 나 이제 이거 알아 라고 생각하도록 이끌 거니까 모르는데 정확히 다 기억도 안 나면서. 되셨습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the problem 뭔데요? 문제는 뭐냐면 is that 바로 that 이하이더라. 비동사 뒤에 역시나 대절 나왔죠? 예, 바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바로 문제겠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됐죠? 문제는 뭐냐면 discipline 바로 이러한 느낌. 바로 어떤 느낌입니까? 익숙함이라는 바로 이러한 느낌이, 익숙함의 느낌이 is not necessarily 뭡니까? 여기서 not necessary는 뜻이 뭐냐면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항상 뭐 한 것은 아니면 자 여기서 이 단어 좀 생겨갈게요. equivalent to입니다. 자 여기서 equivalent to라고 얘기를 하면은 목적어와 동등한 정도의 뜻입니다. 목적어와 동등한 동일한 하셔도 돼. 그래서 뭡니까? 익숙함의 이러한 느낌 자체가 항상 동등한 것은 아니더라가 되겠죠. 항상 같아지진 않아. 근데 무엇과? 바로 알고 있는 것, 바로 아는 것과 항상 동등한 것은 아니랍니다. 역시나 여기서는 이 전치사 그 목적어 자리 ing 동명사가 되겠죠. 아는 것과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근데 무엇을요? The material, 그 내용을요. 되었습니까?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없잖아. 계속 쭉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친숙함의 어떤 느낌 자체는 항상 동등하고 항상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야. 근데 무엇과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냐면은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러면 모르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만점받기가 그렇게 힘들지. 왜? 익숙함을 뭐라고 착각하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꼼꼼하게 이거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수능 그리고 나중에 뭐 공무원을 하든 뭐 고시를 보든 간에 영어는 계속 수업용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은 분석하셔야 됩니다. 계속 분석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당연해질 때까지 내가 뭐 어느 정도 나는 지금 원어민인 것 같은데 원어민 수준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뭐 하셔야 된다고? 분석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지. 됐죠? 문제점은 뭐냐면은 익숙함하고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다가 되겠죠. 됐죠?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병렬입니다. maybe. 아무도 뭡니까? 자, 여기서 이 and가 나왔죠? 그리고 뭡니까? 바로 그 익숙함의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일 텐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of 다음에 help가 나오죠? 그러면 해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도움이 되는 이라고요. 그냥 이거랑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helpful 이렇게. 됐죠? helpful 뜻이 뭡니까? 유용한, 도움이 되는. 됐죠? 근데 여기에 지금 노가 붙어 있죠? 노가 붙어 있으니까 유용치 않은, 무용한이 되겠죠? 쓸모가 없는. 되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 of부터 help까지를 주격보호 취급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친숙함의 이러한 느낌 자체가 아마도 쓸모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게 문제지. 되었습니까? when, 뭐뭐 할 때, 정작 뭐 할 때요? 접속사. 당신이 have to, 해야만 할 때. 자, 여기서 come up with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안 적어드렸는데 좀 적어드릴게요. come up with입니다. with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come up with는 이 세 단어짜리 하나의 타동사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뜻은요. 목적어를 떠올리다. 되셨죠? 목적어를 떠올리다. 그래서 당신이 떠올려야만 할 때. 근데 무엇을요? an answer. 어떤 정답 하나를 떠올려야만 할 때 도리어 쓸모가 없다는 거야. 익숙함이. 맨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냐면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분명 내가 봤는데? 봤는데만 뜬다고 머릿속에.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면서 그게 어떻게 어떤 연산들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개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마치 그냥 사진처럼 뭐냐면은 찍혀만 있지 그것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찍을 때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익숙함이라는 거. 이거 100쪽에 있었는데 추론이란 단어가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네. 언제? 네. 시험 칠 때. exam, 시험입니다. 시험 위에서. 시험을 치고 있을 때. 정답을 떠올리는 때 있어서는 그렇게 쓸모가 없다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드릴게요. 봐봐. 저기 that부터 어디까지? exam까지가 바로 주격보호입니다. 무엇의 주격보호냐면은 바로 이 비동사의 주격보호가 되겠죠. 자,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that 이하이더라. that 이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야. 바로 뭔데요? 친숙함의 어떤 감정 자체가 항상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과 상하지 않고 동일해지진 않아요. 동시에 또 뭐냐면은 이러한 친숙함의 느낌 자체는 아마도 쓸모없을 수가 있죠. 언제냐면 정작 시험 당일날 정답을 떠올리려고 당신이 해야만 할 때, 정답을 떠올려 해야만 할 때가 되겠죠. 정답을 떠올려야만 할 때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다 했나? 예, 또 있죠, 뒤에. In fact, 사실상. 이제 어떤 얘기야? 친숙함이라는 거,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영어는요, 이겁니다. 이거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낯설게 하기. 됐습니까? 내가 안다고 알면 안 돼. 내가 모른다고 알아야죠. 되었습니까? 안다고 알면 안 돼요. 영어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모른다고 계속 가정을 해야 돼. 나는 이거 모르는 거야. 나는 이거 모르는 거야. 되게 낯서네? 왜 이런 게 나왔지? 친숙함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망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친숙함은 can often, 종종 이끌 수 있다. 어디 쪽으로? 네, error, 뭡니까? 오류로 이끌 수 있죠. 이제 실수하겠지. 되었습니까? 내게 익숙한 것을 찍게 되잖아. 다시 여기 아는 단어, 아는 단어, 아는 단어,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나왔어요. 그럼 모르는 단어 결코 안 찍어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모르는 단어인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아니고 완전 아니고 완전 아니고 완전 아니야. 됐지? 됐어? 근데 이게 지금 정답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선뜻 정답이 모르는 단어 쪽으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찍어야 되는데 못 찍는다 이 말이지. 아는 단어로 찍어 여러분들 보면은. 이걸 얘기해서 나중에 가서는 또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되셨죠? 예,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 오류 쪽으로 읽 거냐면은 어디 상에서가 되겠죠. 역시나 전치사. 어디 상에서? multiple choice. 이게 선다형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기 있지 않습니까? 1분부터 5분까지 있죠. 이게 바로 선다형 문제 이렇게 합니다. 선다형 시험에서가 되겠죠. 선다형 시험상에서. 됐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드리면 친숙함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어떤 오류 쪽으로, 실수 쪽으로, 오답 쪽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어디 상에서냐면은 선다형 시험에서. 왜냐하면 접속사 바로 당신은 고를 거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고를 거기 때문에 선택지를 고를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선택지는 어떤 선택지? 바로 친숙해 보이는 거. 됐죠? 이 비동사의 일종이라서 잇따라서는 주격보호 나옵니다. 친숙해 보이는 어떤 그 선택지를 고를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잖아. 친숙함으로 어떤 정답을 고르면 안 되죠. 그 정답의 논리나 합리성을 따져야 되잖아. 됐죠? 근데 그렇게 한답니다. 다음에 이겁니다. 콤마 찍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only to 나왔죠. 이거 별표 칠게요. 이거 뭔지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거 뭐냐면은 only to 결과적 용법입니다. 결과적 용법. 자, only to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릴게. 자, 어떤 문장이 쭉 나열이 되다가 콤마가 딱 찍히고 나서 only to가 딱 쓰입니다. only to가 딱 쓰이죠. 이랬을 때 이 only to 할 때 이 to는 to 동사 원형의 그 부사적 용법이 되는데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only 그런데 to 동사 원형 하다입니다. 보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진술할 때 우리가 only to를 쓰게 된다라는 걸 좀 챙겨가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익숙한 선택지를 고르고 근데 예상과 달리 그런데 to find 알게 된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find 대절입니다. find 대절. 추후에 알게 되죠. 시험 다 끝나고 이제 알게 되지. 자, 여기서 find 대절 이것도 하나 챙겨갈게요.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알다 정도의 뜻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알다. 근데 뭐라고 알게 되는 거냐면 it, 그것이 뭐뭐였다고, something, 무언가였다고 알게 되죠. 그 무언가는 어떤 무언가? 당신이, 자 여기서 또 역시나 대신 생략돼 있고 당신이 더 전에 읽었던 무언가였다라고 알게 되죠. 되었습니까? 이거 어디서 읽었던 거야? 라고. 더 전에 읽었어. 시험 대비할 때 막 읽었지. 헤드피, 더 전에 그랬다. 시험 치는 당일 그 전에는 막 읽은 거잖아.
그죠? 익숙함으로 읽은 거잖아. 그래서 그것이 야 그거 있잖아. 내가 읽을 때 나왔는데 당신이 더 전에 읽었을 때 시험 대비를 할 때 읽었을 때 나왔던 그 무언가였다라고 알게 되지만 결국 이것은 정답이다 오답이다. 오답이겠지.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그것이 뭐는 아니었다. 정말로 최고의 답변, 즉 정답은 아니었죠. 되었습니까? 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되셨죠? 그 질문에 대한 최고의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들 알게 될지도 모른다.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구조를 좀 뜯어드리면 여기에 지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주어 동사니까 이제 병렬이 되겠죠. 이 벗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병렬입니다. 되셨죠? 시험 대비를 할 때 책 어딘가에서 보았던 무언가라고는 알지만 그것이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최고의 답변이라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죠. 즉 오답을 찍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더라 합니다. 되었죠? 제가 계속 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낯설게 하기. 이 짓 하는 거 좋다 이거야. 형변 친 거 좋다 이거죠. 근데 언젠가는 다 봐야 된다고요. 이 모든 단어들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토픽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국말로 요약을 해보죠. 뭡니까? 친숙함과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동일한 것은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familiarity. 친숙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바로 다르다. 근데 무엇과 다른 거냐면은 이해하는 것과 다르더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친숙함이라는 거 지금 and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되겠죠? ss 붙어 있습니다. 이 친숙함이라는 것은 어디 쪽으로 이끌더라? 그쵸? 오류 쪽으로 이끌더라가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주제 정리는 된 것 같고 여러분 꼭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번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34번에 비해서 35번은 조금 쉬운 지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전체 흐름, 무관한 문장을 찾아내는 이 지문은요. 여러분 이 지문에 대한 그 주제를 정확히 잡고 까먹지 않고서 그 주제대로만 밀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정답을 잘 찍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기분이 나왔는데 이 기분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고려하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기분이 전치사입니까? PP 아닙니까? 네, 하지 마시고 이 기분은 그냥 전치사라고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문두에 나왔을 때. 그래서 고려하면인데 근데 무엇을 고려하면은 the widespread use, 폭넓은 사용이죠. 폭넓은 사용이라는 것은 정말 인기 있다 정도의 뜻이겠죠. 근데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모티콘을 사용하죠. 특히나 그 카카오톡에 있는 이모티콘 굉장히 많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모티콘의 광범위하고 폭넓은 사용을 고려하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예. 폭넓은 그 이모티콘의 사용, 인기 있는 그 대중화된 사용을 좀 고려하면은 근데 어디에서냐면은 in electric communication 뭡니까? 전자 의사소통. 예, 카카오톡이 되겠죠.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등등 페이스북 거기에서 다량의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지 다시요. 우리 그 전자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그 이모티콘의 광범위한 사용을 한번 고려를 하면 까지가 지금 부사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an important question 어떤 중요한 질문 하나가 is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더라가 되겠죠. 중요한 질문 하나는 이더라. 뭐냐면은 바로 웨더절입니다. 이 전체. 자, 웨더절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동사 뒤에 이렇게 지금 웨더절이 나오는 것인데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되었습니까?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주어 동사 절은 완성절이 뒤따라서 여기 지금 이 비동사에 뒤따라 있으니까 이 전체는 바로 주격보호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돕는지 안 돕는지 이다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지금 이모티콘이 굉장히 많이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 하나는 뭐냐면은 인지 아닌지 이야. 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이 소리죠. 쉽게 말해서 바로 they 뭡니까? 그 이모티콘들이 우리가 그 카카오톡이나 등등의 메신저에서 사용하는 그 이모티콘들이 help, 돕는지 돕지 않는지 이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 또 정리 좀 해주셔야겠죠. help 목적어 to 동사원형, help 목적어 to 동사원형입니다. 해석은요.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예, 돕다 뜻이죠. 그래서 그 이모티콘들이 정작 바로 목적어 뭡니까? 인터넷 users, 인터넷 사용자들이 목적어입니다. 뭐 하는 것을? to understand, 바로 이해하는 것을 돕는지 돕고 있지 않는지이다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요? 바로 emotions, 뭡니까? 실제로 그 감정을요. 실제로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지 어떤지가 좀 궁금한 거야가 되겠죠. 근데 어디에서? In online communication. 뭡니까? 온라인상에서 하는 의사소통에서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모티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 이모티콘은 좀 과장돼 있죠. 특히나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막 슬플 때면, 기쁠 때면, 화가 날 때면, 행복할 때면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묘사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질문거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실제로 그 이모티콘, 제가 이모티콘이라고 예시를 좀 드리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인데, 자, 그럼 이모티콘이 실제로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은 어떤 감정이에요? 웃고 있죠.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모티콘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있음을 상대방이 나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상대방인 내가 이모티콘을 봄으로써 아 얘가 지금 행복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그걸 실제로 도와줄까? 입니다. 이해되셨어? 이모티콘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쉽게 말하면 감정을 제대로 전달을 하느냐 거기에 도움을 주느냐 입니다. 느낌 오셨죠? 그냥 뭐 봐봐 나 지금 나 기분 좋아 이렇게 했어요. 나 기분 좋아. 나 기분 좋아라는 이 5글자를 쓰는 것보다 맞죠? 그냥 이모티콘 하나 딱 날려주는 게 실제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거 물어본 거야. 다시 한 번 더 해석 잘 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지 아닌지 이다. 맞아요. 바로 이 이모티콘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도와주는지 우리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근데 무엇을?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어떤지가 바로 궁금한 점이다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됐죠? 그럼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뭔데요? 이모티콘이 감정 이해와 감정 전달에 실제로 도움을 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지. 되었습니까? 자, 다시. 무관한 문장 하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주제 뭡니까? 이모티콘이 도움이 될까? 이거죠. 특히나 감정을 잘 전달할까? 이겁니다. 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이모티콘 보면 어떻습니까? 막 누군가 굉장히 행복할 때 이모티콘 되게 익살스러운 이모티콘 하나 날리지 않습니까? 재밌는 이모티콘. 그럼 얘가 진짜 기분이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드십니까? 드시죠? 제가 봤을 때는 예스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는데 이모티콘이 도움을 준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모티콘 특히나 감정과 연관된 이 이모티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서 무관한 문장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오케이.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바로 이 이모티콘들은 특별히 character based ones 되겠죠.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가 형광펜 쳐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원스는 하나 하지 마시고 대명사입니다. 근데 무엇 대신 쓴 거냐면은 앞에 있는 그 이모티콘 대신해서 쓴 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읽으셔야 돼. 이건 일종의 일단 동격인데 이모티콘 특별히 캐릭터 기반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하고 캐릭터를 참조한 이모티콘들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느낌 오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원 쓰시면 안 되고 원스 쓰셔야 돼요. 복수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 지금 s가 붙어 있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모티콘 특별히 캐릭터 기반의 이모티콘은 캐릭터를 참조한 그런 이모티콘들은 뭐 에비츠도 있고 뭐 도라에몽도 있고 뽀로도 있고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캐릭터를 참조하고 캐릭터를 기반으로 둔 그런 이모티콘들은 이더라가 되는데 much more ambiguous 뭡니까? 훨씬 더 ambiguous 모호하더라 이거죠. 모호하다라는 건 앞에 문맥을 그대로 끌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모티콘을 통해서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모티콘을 통해서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가 지금 어떤 중점이자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캐릭터 기반을 둔 어떤 이 이모티콘 자체는 좀 모호하다, 불확실하다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relative to가 나왔는데 이 relative to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이것도 그냥 전치사로 여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분사구문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relative to 뜻이 뭔데요? 목적어에 비하여. 근데 뭐에 비해서? face to face cues. 면대면이거든요. 면대면은 뭡니까?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cues. 여기서는 단서들.
됐습니까? 단서들. 여기서 이 단서들이라는 것은 예시를 좀 쉽게 드리면 표정들입니다. 표정들. 아무렴 실제 표정들보다 못하지. 맞아요? 한 사람하고 면대면을 얼굴 딱 마주대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 표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 표정 보고 얘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못하죠. 뭐가요? 이모티콘이 못하겠지 당연히. 이해되셨어? 진짜로 다시 한 번 더 해서 바로 이 캐릭터 기반의 이러한 이모티콘들은요 훨씬 더 모호하다, 좀 불확실하다 이겁니다. 잘 이해치 못하겠어. 근데 뭐에 견주어서는 그치, 면대면 실제로 우리가 사람 만나갖고 얼굴 표정 보는 것에 비해서는 당연히 불확실하겠지. 이거랑 비교하면 어떡하냐고. 실제로 실제 사람들 얼굴 보고서 표정 보고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가상으로 이모티콘 주고받고 대화 나누는 거, 뭐가 좀 더 우리가 그 감정을 잘 캐치할 수 있겠어, 얼굴 보고서. 근데 거기에 비하는 게 좀 맞을까 싶죠 솔직히. 거기에 비해서는 역시나 불확실하지 훨씬 더. 됐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리고 아마도 end, 뭐 할지도 모른다, 끝날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이거 좀 정리 좀 해드릴게. end up ing요. end up ing가 있거든요. end up ing 뜻이 뭐냐면은 결국 ing 하다. 뭐라고요? 결국 ing 하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지 end up까지를 그냥 하나의 자동사 취급을 하고 여기에 지금 이 ing를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봐주셔도 되는데 그냥 결국 ing 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줄게요. 그래서 아마도 결국 뭐 할지도 모르냐면은 ing 할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결국 ing 할지도 모르는데, 자 여기서 BPP 무슨 태입니까? 수동태죠. 그럼 여기서 interpret 뜻이 뭐냐면은 목적어를 해석하다 정도의 뜻인데, 즉 타동사입니다. 근데 BPP 수동태에 잡혀 있으니까 해석될지도 모른다. 됐죠? 결국 해석될지도 모른다. 매우 다르게 해석될지도 모른다. 느낌 오셨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시요. 모호하다며. 뭐가? 캐릭터 기반의 이런 이모티콘은요 실제로 얼굴 보고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감정 전달에 있어서 좀 더 모호하고 불확실하죠. 그래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키울 수도 있잖아. 그만큼 불확실하니까.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다, 얼굴이 다 드러나는 반면에 이모티콘은요 약간 여러 가지들이 약간 모호하고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고 실제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불확실하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캐릭터 기반의 이런 이모티콘들은 결국에는 좀 다르게 해석될지도 모르죠. 느낌 오셨습니까? by 뭐에 의해서?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 되겠죠? 아무렴 이렇게 키키키키 막 있는 이런 이모티콘을 쓰더라도 진짜 기분이 좋을 때 쓸 수도 있고, 맞습니까? 또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조롱할 때. 맞죠? 남을 막 놀릴 때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어이없을 때, 굉장히 많은 상황에 이런 이모티콘을 쓸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조롱한다라는 건 나는 이 사람 놀리고 싶다라는 거. 약간의 친근감이 있겠지. 맞습니까? 또 키키키키 막 이게 진짜로 재밌을 때 행복감을 또 보여줄 수 있겠고, 또 뭡니까? 되게 어이없을 때는요 기분 나쁨을 보여줄 수 있잖아 이런 이모티콘 자체가. 맞습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용자에 따라서 꽤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이 이모티콘이라는 것 자체가. 되었죠? 자 주제 괜찮습니까? 괜찮죠? 1번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불확실할 수도 있어. 즉 이모티콘에 대한 그 감정 전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기성이 있고 말이 잘 된다 이겁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앞에서 어떤 문맥이 있어야 되냐면은 불확실했다 이렇게 하죠. 즉 면대면 의사소통보다는 훨씬 더 불확실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모티콘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해야겠죠. 이모티콘은 불확실한데 모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좋은 점 얘기를 해야지. 연구는 바로 나타낸다. 바로 뭘 나타내냐면 이하의 사실을. They are useful tools. 그게 뭔데요? 그 이모티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도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더라. 됐어요? 이모티콘 약간 모호할 수는 있지만 유용하긴 해 이런 말입니다. 되셨죠?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전체가 지금 목적어입니다. indicate 타동사에. 근데 어디 속에서? 예, 어디 속에서냐면 온라인 텍스트 베이스드 바로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나누는 문자 기반의 의사소통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 메신저 자체가 우리가 문자 기반이지 않습니까? 음성이나 뭐 얼굴 기반이 아니죠. 그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문자만 쭉쭉쭉 주고받고 하기보다는 간간히 이모티콘을 섞어주는 것 자체가 유용한 도구일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 indicate that이라는 거 연어로서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나타내다입니다. 되셨죠? 이때 대선 정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2번도 괜찮다 이겁니다. 이모티콘이라는 거 감정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실제 면대면보다는 모호할 수 있겠지만은 불확실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거는 유용한 도구야.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study, 한 가지 연구가 있는데 어떤 연구, 무엇을 연구한 거냐면은 137개의 instant messaging users 뭡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 주고받는 유저들 하시면 됩니다. 원래 instant가 뜻이 뭐냐면은 즉각의, 즉시의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응답 속도가 빠르잖아. 그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사용자들이 되겠죠. 137명의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는 revealed, 바로 밝혔다. 됐죠? 자, 여기서 reveal that 연어로서 또 챙겨가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밝히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접속사죠. 뭘 밝혔냐면은 이모티콘스 뭡니까? 바로 이 이모티콘들이 allowed, 허락해 주었다라는 걸 밝혔죠. 자, allow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야 됩니까?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바로 목적어의가 to 동사원형 하다고 밝히다 정도의 뜻입니다. 목적어의가 바로 users, 바로 사용자들이 correctly,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밝혔다. 다시요. 앞에서는 불확실하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올바르게 이해한대. 되었습니까? 근데 무엇을 이해하겠어? 감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 이모티콘이 완전 허무맹랑하고 완전 맥락에 어긋나고 내가 뭐 행복감을 표현하고 싶은데 전혀 다른 어떤 감정을 표출하게끔 만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한 가지 연구, 바로 이 사람들을 조사했던 한 가지 연구는 밝혔는데 결국 이모티콘 자체가 유용해가지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는 것을 밝혔죠. 근데 무엇을 이해하는 거냐면은 어떤 수준들과 방향성을요. 여기서는 흐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 근데 무엇의 흐름? 감정의 흐름. 그죠? 예, 진짜 기쁠 때 키키키 하니까 기쁨 같다라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는. 그 수준과 그 감정의 방향성이나 또는 뭡니까? 여기서 attitude는 태도야. 나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 상대방의 태도. 또 뭡니까? attention expression. 뭡니까? 관심 표현이죠. 내가 너의 어떤 그 말에 내가 잘 기울이고 있어. 엄청 잘 기울이고 있고 너의 말을 잘 듣고 있어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관심 표현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모티콘을 많이 쏘면 어떻다? 상대방 좀 좋아하겠지. 내 말을 좀 잘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되셨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또 that 이하의 사실을 또 보여드렸다. 뭐라고요? 이모티콘이었어. 바로 뭡니까? 지금 병렬 취급 잘 하셔야 됩니다. 뭘 또 보여줬냐면은 바로 이 이모티콘들이 뭐뭐였다라는 거. definite advantage 뭐예요? 여기서 이 definite는 뜻이 뭐냐면 결정적인, 내지는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점이었다는 거죠. 장점이었다는 거지. 이모티콘을 안 쓸 때보다는 쓸 때 장점이 훨씬 더 많았다 이겁니다. 이모티콘은 결정적인 장점이었답니다. 어디에서? Non-verbal communication. 여기서 verbal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모티콘만 잘 사면 어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모티콘 한 3개 정도 막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이모티콘으로만 막 대화를 나누죠. 맞아요. 그냥 표정만 막 준다는 거야. 마치 나 행복해라는 문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표정들, 이모티콘의 그 표정만 쭉쭉 나열을 하죠. 근데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됐어요? 이모티콘 자체에는 언어가 안 들어가 있지. 그냥 표정만 보일 뿐이잖아.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있어서 이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여줬다가 되겠죠. 되셨어? 다시 여기서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모티콘, 감정을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유기성이 있습니다. 그죠? 주제랑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In fact, 사실상 there have been. 자, 여기서 there be 주어는 보이시죠? 되었습니까? there be 주어는 보이는데 자, 여기서 have pp 완료로 잡혀 있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근데 무엇이 있냐면 few studies. 자, 여기서 이제 few가 쓰여 있는데 이걸 그냥 외우세요. few는 거의 없다. 부정 해석합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요. there be 주어니까 있다라고 해석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다가 few가 붙어 있으니까 거의 없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어떤 연구가 거의 없었죠. 근데 뭐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없었어. 근데 어떤 관계냐면은 바로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자,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되어가지고 and를 중심으로 병렬이 되어서 뒤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 둘 다 꾸밉니다. 되었습니까? 네. 정답은 4번이죠. 왜요? 갑자기 언어적 의사소통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면 어색하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모티콘의 어떤 그 감정의 표현, 전달, 이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겁니다. 주제의식만 잃지 말고 계속 쭉 읽으시면 정답이 눈에 잘 보인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에요. 넘어가고 5번입니다. similarly. 유사하게. 그럼 봐봐. 3번 다음에 곧바로 5번이 이어진다는 거잖아. 이건 4번은 빼버려야지. 맞죠? 4번을 빼버린다면은 3번 다음에 5번이 나올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무슨 얘기할 거냐면은 이모티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죠. 특히나 감정 전달 내지는 이해. 유사하게도 또 다른 연구는 보여주었죠. 뭘 보여주었냐면은 이모티콘 나오잖아. 그죠? 됐습니까? 연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모티콘들이 정말로 유용했다. 바로 이 윗지문에서는 윗문장에서는 이모티콘이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고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모티콘은 유용해 라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여기서 이 대선 접속사 계속 챙겨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strengthen 뭐 하는 겁니까?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 strengthen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강화시키다 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the intensity 뭐예요? 강도, 정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근데 무엇의 정도입니까? a verbal message 바로 언어적 메시지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까는 상황이 약간 달라. 3번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였냐면은 다분히 이모티콘만 가지고서 이것만 가지고서 뭐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잖아. 근데 지금 두 번째 예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언어를 쓰고 있어. 여기에 부가적으로 플러스해가지고 이모티콘을 썼을 때 이 언어가 그 언어의 어떤 강도가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지더라 이겁니다. 나 행복해라고 문자를 쓰고 난 뒤에 웃음 표시를 딱 주면은 훨씬 더 그 행복하다는 감정이 와닿는다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좀 약간 도와주는 입장이지 이모티콘이. 여기서는 이모티콘이 주였다면 여기서는 부이지 않습니까? 부차적인 것, 부가적인 것.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나 어떤 그 이모티콘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이겁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언어적 메시지의 어떤 그 강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모티콘이 좋은 역할을 했더라 이거죠. 되셨죠? 언어를 쓰다가 이모티콘 달아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근데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병렬이 되겠죠. 됐습니까? 바로 표현인데 근데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은 sarcasm 뭡니까? 빈정거림. 자 이거 발음해봐. sarcasm입니다. 바로 빈정거림. 그죠? 뭐 우리가 빈정거릴 때도 막 이모티콘 쓰지 않습니까? 뭐 한 번씩은 짤도 동원을 하죠. 막 짤 모아놨다가 그죠? 그래서 빈정거림의 표현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정도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속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도 유용하더라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에서 빨리 유사하게도 또 다른 연구는 보여주었는데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유용했냐면은 바로 언어적인 메시지의 어떤 그 정도나 강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유용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뭐뿐만 아니라냐면은 바로 빈정거림의 표현에서뿐만 아니라가 되겠죠. 빈정거림의 표현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정답은 4번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번을 딱 지우고 나면은 3번과 5번에서 계속해서 그 이모티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주제 잡아볼게요.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are useful. 굉장히 유용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그리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다 유용하더라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겁니다. 엄마가 미안할 때 좀 쑥스럽잖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띡 집어넣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모티콘을 많이 쓰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